안녕하세요. 콩투브의 콩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내일 이제 2차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너무 떨립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암 진단 후 힘들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한 분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저는 5층을 눌렀고 그분은 9층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고 그분은 저에게 암 환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 되게 암 환자 같이 보이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암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암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유방암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물을 보이시면서 자기도 암 환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보고 우시는데 엘리베이터가 5층을 도착을 했고 저는 내리지 않고 그분을 이렇게 토닥여드리면서 같이 그분의 목적지인 9층에 같이 내렸거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최근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고 수술을 하고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요양병원에 케어해줄 가족이 없어서 케어를 받으려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두렵게 우시고 공포심이 있었던 게 그 항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암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았었거든요. 방금 처음 본 사람한테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면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내려서 토닥여드리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렸는데 해드릴 수 있는 위로가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항암보다 수술이 더 아팠다. 고통을 굳이 따지자면 아팠다라고 말하면서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렸어요. 사람마다 그 고통의 차이가 다르고 또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부작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가 더 아프다고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육체적 고통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작고 크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픈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은 다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서포트해주는 남편과 가족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줬어서 좀 더 나았던 상황인 것 같았던 생각이 들어요. 투병의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막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모든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상황일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해주는 게 좋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오프라인 지인들에게 많이 의지를 할 수 없으면 온라인의 힘을 빌리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는 건 생각해요. 암 커뮤니티 같은 암 카페 등 이런 거를 가입해서 같은 암이면 서로 응원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슬픈 소식 같은 게 들리면 내 마음도 같이 휩쓸리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긍정적인 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시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지금 찾아서 보시는 것처럼 힐링하고 좋은 기분을 받는다는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좋은 영상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지게끔 하는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 즐거운 영상들을 보시고 기분을 이렇게 풀고 마음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예요. 저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운 적도 있고 집에 가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진 적도 많아요. 최근에도 울면서 라이브를 한 적도 있고요. 상담을 받았는데 교수님한테 울 때는 정말 펑펑 울고 근데 울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니 교수님이 울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 거는 그건 눈물의 효과고 눈물의 의미고 눈물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눈물의 역할이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는 우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울고 싶을 때는 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게 엄청 큰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 나는 뭐 제주도를 여행 갈 것이다 이런 것들처럼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건데 죽기 전에 일만 하다 죽는 사람과 난 그래도 내가 이루려고 하던 걸 다 이뤘어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암에 걸린 건 정말 억울한 건 맞지만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준 것 같아요. 암에 걸리고 나서는. 물론 안 걸렸으면 더 좋죠. 그리고 지금이 뭐 항암이나 수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적 고통이든 이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건강해져서 다시 이제 일반 분들처럼 생활하다가 이때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하나 조심히 먹고 조심히 생각하고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위로받기 위함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도 위로받았으면 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변할 순 없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정말 암을 투병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노력을 했고 불안한 생각, 슬픈 생각이 들면은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행복한 상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불안한 생각을 최대한 오래 하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과 마음이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처음에 암 환자가 돼서 억울함과 슬픔과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실 텐데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항상 힘내시고 우리 암 환자분들 화이팅! 저는 내일 좋은 결과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